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몇 번을 지금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아무래도 네 번째 유튜브 방송 내보내기 위해서 조금 그래도 상태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제 나름대로의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매번 방송할 때마다 변명할 게 아니라 조명이든 세트든 좀 준비를 해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겠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치장하고 꾸미는 것보다 날 것 그대로 보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현장감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기왕이면 다운치 말하고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런 입장에서는 좀 방송 환경을 바꾸고서 방송을 하는 게 낫겠죠. 이제 주말쯤 되면 제가 시장에 나가서 현장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 또 조명 같은 것도 좀 둘러보고 장비를 구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지금 방송은 이런 대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방송 준비는 미비하고요. 앞으로 방송을 할 파트너하고 그저께인가요? 녹화 방송을 해서 날 것 그대로 편집 없이 유튜브 방송에 올렸는데 반응은 제대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조회수가 올라가겠습니까? 먼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자체가 커뮤니티에 홍보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전략을 통해서 조회수를 늘려간다든가 구독자 수를 늘려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파일을 많이 올리고 방송을 많이 해도 봐주는 사람 또 조회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구독자 늘리는 거는 그게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먼저 방송한 사람들도 얘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 소개하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500회에서 일약 10,000명까지 구독자를 늘렸다든가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전하는 그런 방송들이 있는데요. 그걸 따라하기도 좀 힘든 거고 글쎄요. 결국은 시간이 말해주고 결국엔 콘텐츠의 질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구미에 맞는가 그런 방송을 송출하느냐에 따라서 구독자 수가 좌우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나이 먹은 탓인가요? 그리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통일해서 발표하기로 했죠. 좀 잠잠해지려는지 중국 당국에서 전문가는 한 4월쯤이면 많이 소강 상태로 들어갈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그 전문가의 말이 제대로 딱 들어맞았으면 참 좋겠네요. 지금 전국이 4.15 총선을 앞두고 요동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출마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보수정당 단일화의 물꼬가 그 흐름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명도 굉장히 길던데 임의적으로 합의는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속칭 호남신당 금방 불이 붙어가지고 바로 통합이 될 것처럼 예견을 하다가 어제 오늘 사이에는 굉장히 난관에 부딪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손학규 대표의 노욕이 발동을 해서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말씀하는 분들이 있던데 글쎄 노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양반이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을 펼치기 위해서 의욕에 차서
나름대로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호남신당은 난관에 부딪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무조건 하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호남신당이라는 대한신당, 또 민주평화당, 그리고 미래당, 그러니까 소나 그 바른미래당이라고 그러죠. 이 3당이 합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현실로 쫓겨가고 있죠. 뭐 그렇지 않으면 전부 공동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 난해의 장을 예견하면서 자기들 이익만 내세워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사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각 지역별로 총선이 이제 불붙었죠. 예비 후보들 등록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예비 후보들 그 면접을 본 것도 같습니다. 마포에서는 가불구, 각구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그 3명의 예비 후보들이 표밭가리를 하고 있는데, 글쎄 마지막 당첨자는 누구 있는지요. 또 그렇게 당첨이 되더라도 본선에서 과연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그건 뭐 전국적인 전국 구도하고 맞물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또 지역에 내려오면 인물 단위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것이 또 최후의 승자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보이게 되겠네요. 마포갑에는 이제 그리고 현 의원인 노웅래 국회의원 뭐 면접 보고 왔다고 그러면서 문자를 많이 돌렸더라고요. 그 결과가 노웅래 의원도 나름 본인이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그 도전하는 분들이 또 젊은 예비 후보들이 2명이나 더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3명이 발군의 실력을 뽐내려고 온갖 기지를 발휘해서 뭐 문자 전송을 하고 또 발품팔이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을구는 민주당은 좀 단순하죠. 정청래 후보는 혼자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경쟁자가 없어요. 민주당은 마포구가 철옹성으로 생각해서 뭐 견눈질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뭐 행복한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3명의 후보가 있죠. 정혜원 후보, 이동훈 후보, 그리고 김성동 후보, 또 바른미래당이 송병길 후보. 이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중앙 보수정당 단일화 작업하고 맞물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자유한국당 당명을 가지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이동훈 후보, 정혜원 후보 2분인데 결국 경선이라는 절차를 거치겠죠. 이제 뭐 그 3명의 후보 중에 컷오프 1명 정도 하고 1대1 경선을 붙일런지 3명을 다 경선에 붙일런지, 그거는 이제 나름 단일 대우가 갖춰졌을 때 이제 결정날 거라고 보고요. 오늘 발표된 각종 뉴스거리 굵은 제목만 한번 살펴볼까요? 불쑥 튀오른 수용성 부동산 추가 대책 나오나, 이런 제목이 있고요.
사법농단 연루 신광열, 조의원, 성창호 판사 무죄, 기밀문서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중국 코로나119 환자 1만 5천 명이 더 늘어났다고 그러네요. 정부 진단 기준 변경 영향 탓이라고 합니다. 한 살 5개월 남매가 사망을 했다고 했네요. 20대 부부는 잔인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소득 없는 30대가 고가주택, 글쎄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마련했나. 탈세 혐의 361명을 그래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검찰 이재용 삼성회장 부회장이죠. 프로포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삼성 측에서는 불법 투약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삼성의 그 동생인가요? 이부진 회장도 신세계 회장인가요? 프로토폴 투약을 했다고 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죠. 글쎄 프로포폴이 어디에 좋은지는 여러분이 아시겠죠. 마스크 만드는 중국 자동차 회사, 자동차는 안 만들고 마스크를 만든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었죠. 김기시. 지금 반도체 산업이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코로나19 등 탓에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방송을 할 그 컨셉 비슷한 걸 여러분들한테 선보인 격이 됐는데, 이게 얼마만큼 호응을 얻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저것 이제 시도해 봐야겠죠. 제가 이제 몸소 현장에 나가서 여행 스케치도 좀 하고, 또 각종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그 사건 사고 속에 숨어 있는 비하인드 뉴스 같은 것도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고요. 과연 이런 일들을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는 글쎄 앞으로 역량 발휘를 어떻게 할지 제 자신도 좀 미지수입니다만, 여러분 지켜봐 주시는 가운데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 자신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서툴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좀 깔끔하게 방송하는 날도 오겠죠. 그런데 제가 뭐 직업적으로 어디 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선택받아서 이런 방송을 할 입장도 아니고, 날 것대로 그냥 생으로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방송하는 것도 또 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선보이는 네 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고, 오늘은 이제 좀 파일을 손 좀 볼까 합니다.